거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망친 순간이었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도 50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오른다. 손에 쥔 낡은 편지지를 보고 있자니 그때 그 말이 귀에 들리는 것만 같다. 형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때 선택할 수 있었다. 웃어넘길 수도 있었고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남편에게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잃었는지.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한다. 평온하게 늙어가는 할머니라고. 그들은 모른다. 내 안에 얼마나 긴 후회가 웅크리고 있는지.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평범한 아내였다. 25에 결혼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나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을 배웅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우리 집에는 남편 친구 김씨가 자주 왔다. 둘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다. 김씨는 혼자 살았고 우리 집 밥이 맛있다며 일주일에 2~3번은 저녁 때 찾아왔다. 처음엔 불편했다. 손님 대접이 귀찮았고 부부만의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쉬웠다. 하지만 남편이 좋아했다. 친구 하나 먹이는 게 뭐 그리 힘드냐고 했다. 그래서 나는 참았다. 김씨는 내 요리를 칭찬했고 남편보다 말이 많았다. 가끔은 김씨가 우리 부부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밥을 먹으면서 남편과 김씨가 웃을 때 나는 설거지를 하며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다. 남편에게 친구가 있고 우리 집이 따뜻하고 그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그때 몰랐다.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였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했지만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대화가 줄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은 신문을 보거나 TV를 켰고 나는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다. 외로웠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 응, 아니면 그래였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씨는 내 말을 들어줬다. 남편이 야근할 때도 김씨는 왔다. 형수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처음엔 거절했다. 남편도 없는데? 남자가 집에 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씨는 계속 왔고 나는 점점 그 방문을 기다리게 됐다. 김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영화 이야기를 했고 음악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인생 이야기도 했다. 남편과는 나눠본 적 없는 대화들이었다. 김씨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공감했고 웃어줬다. 나는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냥 친구로 대화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나 자신을 속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씨가 나를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렀다. 형수님 대신 영희 씨라고. 그 순간 뭔가 선이 바뀌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아니, 들은 척하지 않았다. 그냥 넘어갔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다. 남편이 일주일짜리 출장을 간 날이었다. 김씨가 전화를 했다. 형수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집 근처 찻집에서 만났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김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에 여유로운 김씨가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김씨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아니 영희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보다 먼저 당신을 알았어야 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놀라워서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하고 있었다. 무서웠던 건 내가 기쁘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그렇게 간절했던 거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일어나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앉아서 눈물만 흘렸다.
그게 답이었다. 그 뒤로 우리는 석 달 동안 몰래 만났다.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그냥 손을 잡고 걷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게 더 깊은 배신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몸보다 마음을 주는 게 더 큰 배신이라는 걸 나는 행복했다. 진짜 사랑을 처음 알았다고 생각했다. 공원을 걸으면서 김 씨가 내 손을 잡을 때 나는 25 처녀가 된 것 같았다. 결혼 전에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있었다. TV를 보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아내가 필요했던 거야. 그렇게 나는 나를 정당화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완벽하게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남편이 아내였고 남편이 없을 때는 김 씨의 연인이었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실에 안도했고 동시에 경멸했다. 이렇게 무심한 남편이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나는 계속 나를 정당화했다. 김 씨는 편지를 썼다. 공원에서 만날 때마다 봉투를 건넸고 나는 그걸 옷장 깊숙이 숨겼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결혼 생활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말했다. 형과 이혼하고 저와 함께 해요. 저는 진심입니다. 나는 웃었다.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김 씨는 진지했다.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씨는 점점 더 집착했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전화가 자주 왔고 만나자는 요구가 잦아졌고 이혼하라는 압박이 강해졌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 김 씨와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럴 용기가 나한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말했다. 야, 오늘 저녁에 김형 부르자. 우리 셋이 오랜만에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날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다. 남편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김형네 아내 좀 부탁해. 내가 요즘 바쁘잖아. 또 자주 와서 말동무 좀 해줘. 농담이었다. 그냥 친구한테 하는 농담 하지만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 씨는 잔을 들다 말고 멈췄고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남편은 계속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귀에서 윙윙 소리만 났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뭐 좋은 일 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들킨 건가? 아니면 의심하는 건가?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데 나는 천장만 바라봤다. 그 뒤로 김 씨에게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들킨 건가? 김 씨가 도망간 건가? 나는 전화할 수도 없었고 찾아갈 수도 없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매일 밤 남편의 눈치를 받고 매일 아침 전화벨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다. 일주일이 지나고 김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형수님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박스 문을 닫았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나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형한테 들켰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뭐라고요? 형이 알아요. 우리 관계를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저는 잠깐만. 김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발.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동네를 떠날 겁니다. 형수님도 형한테 잘 빌어보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로 그대로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전화박스 유리에 기대서 겨우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다. 거실 탁자 위에 쪽지가 있었다. 너 혼자 생각 좀 해봐. 3일 후에 돌아올게. 그게 전부였다. 남편은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김 씨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남편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죽고 싶었다. 정말로 부엌칼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다. 나는 겁쟁이였다. 그러던 사흘째 되는 날,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돌아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현관에 서서 나를 봤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다. 이혼하자. 김 씨는 벌써 이사 갔어. 목소리는 담담했다. 화도 없고 슬픔도 없었다. 그냥 정리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여보, 잘못했어. 나 정말 미쳤었어. 다시는 됐어. 나도 생각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더라. 김 씨는 부산으로 갔대. 아무 말도 없이 회사 그만두고 떠났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 씨가 날 버린 거였다. 남편도 날 버리는 거였다. 모든 게 끝이었다. 나는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서 있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근데 너랑은 못 살겠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남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미 남이었다. 3개월 뒤 우리는 이혼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다. 나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냥 방 하나를 내주셨다. 나는 그 방에서 30년을 살았다. 재혼하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았고 나도 누구를 원하지 않았다. 그냥 시간이 흘렀다. 처음 몇 년은 김 씨 생각을 했다. 전화번호를 찾아볼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김 씨는 날 버렸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 김 씨 소식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남편 소식도 가끔 길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75이다.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거의 연락이 없다. 혼자 작은 집에서 산다. 어제 나는 그 사람의 부고를 받았다. 김 씨가 죽었다. 부고장이 우편함에 들어 있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다.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다. 부고장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다. 유족 명단을 봤다. 아내, 아들, 딸. 김 씨는 재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행복하게 살다 갔다. 나는 한참 동안 부고장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 김 씨는 늙어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웃고 있었다. 나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갈 자격이 없었다. 그냥 부고장을 서랍에 넣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옛날 편지를 꺼내봤다. 남편에게 쓴 사과 편지.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 이제는 보낼 곳도 없다. 남편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재혼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친구한테 우연히 들었다. 영희야, 내 전 남편 돌아가셨다더라. 그게 전부였다. 나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그때도 갈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저 혼자 늙었다. 50년 동안 나는 생각했다. 그때 내가 거부했다면, 남편에게 고백했다면,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답은 없다. 나는 선택했고 대가를 치렀다. 욕심 때문이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 특별하고 싶다는 욕심. 남편은 나를 당연하게 여겼고 나는 그게 싫었다. 김 씨는 나를 특별하게 받고 나는 그게 좋았다. 그 욕심이 모든 걸 망쳤다. 남편을 잃었고 김 씨도 잃었고 나 자신도 잃었다. 30년을 혼자 살면서 나는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외로움이었고 일시적인 도취였고 착각이었다. 진짜 사랑은 김 씨가 준 게 아니었다. 매일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 말없이 월급 봉투를 건네던 손, 아플 때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주던 그 시간들. 그게 사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몰랐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줄 알았다. 지금 나는 평온하다. 후회는 여전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다.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안다. 남편에게도 김 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다. 가끔 생각한다.
내가 다시 25이 된다면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것 같다. 사람은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똑같은 유혹에 흔들리고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 남편도 김씨도 세상도. 다 내 선택이었다. 내가 손을 내밀었고 내가 눈물을 흘렸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 대가를 50년 동안 치르고 있는 것뿐이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는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린다. 살아온 날들이 그렇게 흘러간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아마 혼자 죽을 것이다. 장례식에 올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다. 후회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나는 인생.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이었다. 도망치지 않고 인정한다. 나는 욕심 많은 여자였고 약한 여자였고 겁쟁이였다. 그리고 그 대가를 평생 치렀다. 이제 비가 그친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친다. 나는 눈을 감는다. 50년 전 그날 찻집 창가에 앉아있던 나를 떠올린다. 김 씨의 떨리는 목소리를, 내가 흘린 눈물을, 그 순간의 기쁨을. 그리고 그 뒤에 온 모든 것들을. 만약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 마라. 그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평생을 망치지 마라. 특별해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당연한 것들을 잃지 마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다. 함께한 시간, 묵묵히 지켜준 시간, 그게 사랑이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나도 듣지 않았으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후회하든 후회하지 않든. 나는 그렇게 살았다.